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이게 뭐 이렇게 요새는 안 했는데, 자,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여성팀 가자. 남성팀 화이팅! 파이팅. 자, 그래서 양성 평등을 이뤄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거 하나 짚어보죠.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일주일 전부터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자,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가 일치할 싱크로율,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나 돼요? 역대 대선은 100%죠. 네, 거의 100% 예요? 100%입니다. 거의 네. 다 마지막. 역대 대선은 마지막 일주일 전 블랙아웃 전 발표된 마지막 조사가 예. 대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진다. 네. 2012년에는 깜깜이 기간 동안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네. 문재인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걸 뭐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거든요. 확인할 길은 없다. 그리고 그런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투표 결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조사 그대로 선거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야, 본투표일 딱 6일 전 네. 공표 금지 기간인데 그 직전 조사는 항상 결과로 이어졌다. 네. 그만큼 그때 이제 이후로는 표심이 잘 안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일주일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번 대선은 지금 단일화 변수가 아직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니어가지고. 주말을 또 지켜보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 죽겠어요. 빨리 뭐 결정한 거 빨리빨리 결정해야지. 유권자들한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시간. 또 네. 이제 사전선거 투표. 사전투표 시작. 시작하는 날이죠. 4일 날. 네. 야, 그날 우리는 또 여론오락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 시간대면 이제 투표가 막 시작이 되고 그때는 있을 발표된 텐데. 얘기 뭐 숫자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두 분의 네네. 예언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2일까지 조사된 거는 발표는 다룰 수 가능하죠. 있습니다. 아, 2일까지가 마지막 네. 발표. 네. 자,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자, 이 소장님 결과는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39%, 안철수 후보 9%, 심상정 후보 3%. 야, 그럼 이 오차 범위 내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인데 이게 지난 조사 대비 지난 조사가 두 후보 간 격차가 9%포인트여서 아이고, 컸는데. 예, 오차 범위 밖으로 윤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겼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이내고 이 추세선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하락,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상승, 안철수 후보 1%포인트 상승, 심상정 후보 1%포인트 상승이라서 사실 단일화 결렬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단일화 결렬 선언, 그다음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여론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안철수 후보가 1% 상승한 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 1% 빠진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상승한 거는 지난주 조사가 4%포인트 빠졌는데 네. 그 유세차 사고가 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가서 네. 무슨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단일화에 대한 전망이 섞인 게 많이 들어가서 이 4%는 다시 복귀가 됐다. 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단일화가 같아요. 영향이 있어요, 보면.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포인트, 이건 뭐 1, 2위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깻잎 네. 몇 장 차입니까? 깻잎 반에 반장이죠.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식사하실 때 깻잎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뭐 인생 깻잎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네. 이번 대선은 지금 정말 공표 금지 기간에 네.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지금 네. 그 기간에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돌고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돌고 동안. 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른바 마타도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현영 소장님이 또 어떻게 예견했더라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의 현명함이 기대되는 참 또 혼탁한 기간이 올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추세적으로 볼 때는 뭐 이제 팽팽하지만 윤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점을 쳐주셨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 그냥 초접전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붙긴 붙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디에서 붙었냐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서울하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표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때 4%포인트 빠질 때 그 단일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다 지금 복귀가 된 것 플러스 또 안철수 후보가 살짝 빠졌거든요. 네네. 그게 또 이쪽으로 이동한 것도 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6, 경기가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후보 35 이렇게 돼 있고 호남 같은 경우는 70에 1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조사랑 비교해 보면 서울은 29에서 34가 된 거고 경기는 28에서 39가 된 거고 호남은 58에서 7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쪽에서 상승이 됐고 수도권 호남도 그냥 출렁출렁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같이 막 출렁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 반작용, 역작용 이런 게 지금 다시 결집세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저희가 단일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지금 단일화 결렬을 지난 일요일에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엊그제 뭐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설전이 벌어졌어요. 네. 자,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 이게 윤석열 후보로 간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습니다. 간다. 네. 야, 이게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묘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 단일화 결렬에 의한 각 후보의 유불리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경선 여론조사 하자 그랬고 여기 이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한마디가 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경선 조사 그거 받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누가 더 적합하냐. 그러니까 뭐 모든 조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수치는 소개 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결과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론 오락관 소개를 해주지만 세력이 합쳐질 때는 큰 세력이 작은 세력에게 많은 걸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11월경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탄핵은 얼마나 난항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현영 선생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받아들이세요. 제가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돼야 되는데 그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화학적인 뭐 하여튼 탄소분해든 뭐 산소분해든 분해가 일어나서 그게 지지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국민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습니다. 그럼 빨리 통큰 뭐 제안을 내놓든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는요. 유권자들의 동정 여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철수 후보 안 됐다. 아니 이준석 대표까지 저렇게 공격을 뭘 그렇게 천추에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잘 들여다보면은 서울 그다음에 20, 30대 여성층 그다음에 중도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20, 30대 안에서는 이게 거의 이게 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표심, 그 스윙부터 아주 딱 그 층인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이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특히 이제 여성층이 많다 보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의 그 부정적 효과가 이쪽으로의 이동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대, 30대 남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2대남. 2030, 2대녀, 3대녀는 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당연히 단일화는 큰 세력이 작은 세력이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인데 무슨 가당치가 않다. 손오공의 손그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배신행위가 이대녀 3대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럼 표심을 결정해야 되겠네 하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쪽에서는 조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이제 대선이나 그 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뒤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예수위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새어 나오는 쪽은 항상 별로 결과가 안 나요. 이게 이전 투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조원진 후보가 좀 전에 나와서 고개 쳐들면 죽는 거다. 선거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그건 뭐 오만해 보이면 안 되죠. 이준석 선생님 말씀이 그냥 사실 그게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소장님이랑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만큼 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0대 40 오늘 저녁에도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불꽃 튈 거예요. 오늘은 정말 화라산이에요. 화라산. 제가 벌써 지금 몸이 떨리고 있어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TV 토론은 볼케이노 토론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더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더 폭넓게 포용력이 있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런 태도거든요. 여유 있는 모습. 그렇죠. 전쟁 위기도 있는. 그럼요. 이럴 때 이제 20대,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여성까지도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누가 더 믿음직하다. 누가 더 위기 국면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은 더 체계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짧게 덧붙이면 그 50대 후반부 여성 여기가 이재명 후보 지지가 좀 있었는데 중장년. 조금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50대, 그러니까 3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결국 최종 후보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대와 50대 여성층이 특히 50대도 후반부 만든다. 쪽, 55세에서 한 59세 사이. 50대 중후반 쪽. 야, 배 소장님도 거긴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는 남아있는 부동층 스윙보트의 핵심은 3, 4, 5가 345번지 아니고 3, 4, 5가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건드릴 때 하고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야, 그래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성대모사에 깜짝 놀라서 오늘 진행이 안 돼요. TV 토론이 볼케이노라니까요. 좋아요. 오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들 많이 하시겠죠 지금.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유독 호남에 공을 들여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내려가고 목표 득표율 30%. 자, 그럼 이번 조사에서 호남 지역 지지율은 조금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왔다고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은 어때요? 가능할까요, 목표가? 국민의힘 이번 MBS 지지율을 보면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사 11%, 이번 주 13%입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대로 득표율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지금 목표하고 있는 30까지 가기는 좀 많이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호남을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고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30%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잖아요. 맞습니다.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여수인가요? 순천인가요? 호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 국민의당은 호남을 호남이 석권했었죠. 상당히 2당이었죠. 단일화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호남은 한때 안철수 후보를 품었던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유세버스 사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에서 후보자가 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정 여론입니다. 언더독 울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펙트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배 소장님 결과 발표해 주시죠.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0.5%, 윤석열 후보 41.9%. 이게 또 깻잎 반의 반장입니다. 안철수 후보 6.8%, 심상정 후보 2.6%로 나타났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전주보다 1.5%포인트 빠졌다. 그럼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또 초미의 관심인데 이건 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썩 좋지 않게 나타났거든요. 이 조사가 20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가 선을 그었던 것이 2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21일부터 조사 결과만 모아본다면 다른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렬 이후에 조사된 내용들을 대체로 보면 추세만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체로 10% 가까이에서 유지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 6.8이라는 의미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20일 이전과 21일 이후는 그렇죠.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네. 누계를 봤을 때는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네. MBS 조사는 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헷갈리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TV 토론이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렬에 따른 어떤 그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모습이 조롱 섞인 모습이 결국에는 또 소폭의 상승을 가져왔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게 되면은 불리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윤 후보보다 안 후보를 도와준 셈이 되는 겁니까? 생각지 역설적으로? 않게 역설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의도치 거죠. 않게. 이건 이미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진단과 분석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선거는 결국 단일화하는 효과는 다른 효과가 아니라 통합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한다는 건 중도를 견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면 대통령이 돼요. 자기 이념의 중도. 보수든 그렇죠. 진보든 플러스 중도.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가 지지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건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는 거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1%를 차지했고요. 이 안에서도 반드시 하겠다 82.5, 가급적 하겠다 12.6. 자, 이 정도 투표량이면은 이 소장님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거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다. 예, 근데 이제 역대 그 대선 투표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때가 이 DJ와 이회창의 대결. 이때도 거의 1.6%포인트 차이였고 네. 그 투표율이 80.7%였습니다. 80을 넘겼죠. 예, 그리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고 아마 지난 이제 17대 대선, 그 19대 대선 17년에 있었던 그게 77.1로 네, 이제 네, 그 다음으로 높았거든요. 음. 77.2%. 그래서 이번 아마 곧 있을 대선은 한 75에서 78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대선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30%가 넘는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0% 넘으면 더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네. 더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사전 투표에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20대들이 또 윤석열 후보 2대남 그렇지. 또 3대남 예. 이들은 사전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사전투표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새 싸움이 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 오락관. 이 예언 오락관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결과가 나와요. 그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우리 대선 이후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이후에 계속 하는데 네. 이제 대선의 결과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네. 그리고 이제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야가 새로 결정된 후에 또 다룰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뭐냐 네. 이런 거 여론 계속 분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PD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고개를 젓고 있는데. 자르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연장이 여론 되네요. 오락관은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 근데 저도 몰라. 대선 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론은 계속 이어진다. 네네. 선거는 계속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1년 뒤에 또 선거가 있어요. 총선. 좋은 직업이에요. 네. 자, 야권 단일화가 이대로 무산된다. 이번 주말에 윤 후보, 안 후보가 안 만나거나 만나도 별 소득이 없이 그냥 헤어진다. 네. 그랬을 때 윤 후보와 이 후보 누가 유력한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배 소장님. 누가 유력하다고요? 누가 유리한지 들어볼게요. 단일화 안 되면? 안 되면 결렬됐다고 전제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부담이 많죠. 부담이 많다. 네. 다자구도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완주했을 때 팽팽하죠. 네. 네. 이 소장님도 지금 기자들이 이제 방문하는 윤석열 후보 방문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뻗치기 우리 집 앞에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죠. 찾아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될 경우. 보통 찾아가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되게 많죠. 노무현 후보도 못 만났어요. 문 앞에 가서. 정몽준 후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 특성이 그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 신지혜 후보 무소속의 신지혜 후보가 거의 15% 여성층에서는 얻었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구도가 너무 염증이 난다.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를 그냥 끝까지 지지하겠다. 이런 사이즈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찾아가도 이게 성공이 못 된다면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렵다. 부담이 된다. 저는 이게 다른 게 2002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찾아가고 그때는 뭐 휴대폰 사용은 됐지만 휴대폰보다 만나는 게 정교했어요. 맞아요. 네. 아직 모바일 통신 시대에 네.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서 어떤 조건이든 받겠습니다. 받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받겠습니다. 위험해요. 여론조사 지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이 전략은 안일화잖아요. 아, 그렇죠. 안일화. 후보를 양보하세요. 그걸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노무현 후보께서도 그 당시에는 모든 걸 100% 다수용 이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켜보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 볼케이노 토론에 이 네. 의제가 반드시 등장할 것 같은데 어제 글로벌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감행했습니다. 자, 이거 대선 투표일까지 계속 전쟁 상황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이슈가 우리나라 대선에 미칠 영향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거 보면 위기에 강합니다 하는 이 후보가 있고 안보가 중요합니다 하는 윤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배 소장님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뜻 말씀을 단일화처럼 못 드리는 이유는 네네. 이건 안보 이슈까지 있는데다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경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오늘 저녁에 집중 토론될 거예요. 볼케이노 토론 때. 그때 얼마나 이 흘러가는 이 국제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누가 본다?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청이 봐요. 눈여겨본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정말 앞뒤 전후 동서남북을 다 알고 있는 후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해박하게 꿰뚫고 그럼요. 딱 현명한 대안을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푸틴과 맞대응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제 안보 이슈예요. 이제는 경제가 아니고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거든요. 결합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라, 그러니까 이 사안만으로 볼 때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매표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다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기본적으로는 여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이슈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단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저도 이제 이 소장님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 또 한미 관계가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한 만큼 한미 관계를 좀 아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뭐 윤석열 후보한테는 또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조금 상승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주자. 누구에게? 여당에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짧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예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화요일 3일절 지나면 3월 2일 여론조사가 끝인데 이재명 대 윤석열 지지율 몇 대 몇? 배 소장님. 저는 수요일 날까지 실시되고 목요일 발표할 수 있거든요. 예상이 돼요. 예상이 돼요? 예. 숫자가 눈에 보여? 네. 이재명 42%. 41.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요. 네네. 제가 조사기업 말씀 안 드립니다. 윤석열 42%. 똑같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참. 안철수 후보 10%. 자, 이 소장님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는 42% 대 41%. 그러니까 이재명 42, 윤석열 41, 1%포인트 차이다. 사실은 둘 다 붙은 말씀이네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뭐가 돼요. 그래도 이쪽은 우열을 좀 가려두셨고 여기는 똑같다고 하셨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럴 거야. 저기 올렸는데 배 소장 뭐해? 지금 안 봐도 유튜브 댓글들을 알겠어요. 배 소장이 비겁하네. 지금 이게 막 올라오고 있겠죠.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